안녕하세요. 단단한 브랜드 원민입니다. 자, 투자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도 큰 영향을 준 투자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필립 피셔인데요. 워렌 버핏은 실제로 나에게는 15%의 필립 피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투자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투자로 유명한 버핏이 성장주 투자자인 필립 피셔의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필립 피셔가 제시한 기준이 본질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필립 피셔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투자자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보면서 투자 기준이 아니라 브랜드 운영 기준으로 봐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스스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필립 피셔가 말한 유능한 기업의 15점 체계 중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꼭 살펴봐야 할 핵심 항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향후 몇 년간 매출을 증가시킬 시장 잠재력이 있는가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지금 팔리는 것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이 제품이 3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 서비스가 확장 가능한 구조일까? 예를 들어 단순히 유행하는 메뉴 하나로 매출이 오르는 것과 브랜드 콘셉트 자체가 확장 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지속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래가는 브랜드는 현재 매출보다 미래 가능성을 먼저 설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출 잠재력을 더욱 증가시킬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계속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성장하는 브랜드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메뉴를 개선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혁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경쟁력이 됩니다. 현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를 보면 항상 실험을 하곤 하는데요. 고객 반응을 보고 수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서 브랜드의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현재 잘 된다는 이유로 멈추는 순간 브랜드는 바로 정체됩니다. 브랜드의 성장 속도는 개선 의지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영업 현장에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인건비, 원가, 운영비가 증가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는 효율을 함께 고민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운영 동선을 개선하고 반복 업무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거나 주문 동선을 정리하거나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도 수익률 개선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자에게는 시간 효율이 곧 수익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브랜드는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효율적인 구조를 함께 보고 설계합니다. 네 번째는 운영자의 경영 역량과 마인드입니다. 브랜드는 사람의 결과물이죠. 대표의 사고방식이 브랜드의 분위기에 직결됩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의사결정의 기준이 브랜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운영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운영하면 브랜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방향이 명확하면 브랜드도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차이를 많이 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운영자의 태도에 따라 브랜드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브랜드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와 6번째 기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 의심할 여지 없이 정직한가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 브랜드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죠. 단기 매출보다 신뢰를 선택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소통합니다. 고객은 완벽한 브랜드보다 솔직한 브랜드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정직함은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져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는 쌓이고 그 신뢰가 결국 차별화가 됩니다. 필립 피셔가 강조한 기준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립 피셔의 15점 체계는 투자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저는 브랜드 운영 기준으로 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브랜드가 성장 가능한 구조인지, 계속 개선하고 있는지, 수익 구조가 건강한지, 운영자의 마인드가 안정적인지, 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직한지. 이러한 질문들은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의 조건은 좋은 브랜드의 조건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한번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이 브랜드를 한 단계 성장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투자로서 가치 있는 기업을 매기는 기준을 토대로 브랜드에 한번 적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